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에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기대를 하는 이유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중국과 미국의 양국 두 정상께서 화면에서는 웃고 계시지만 그 속마음은 웃는 게 아니라라는 것을 여러 정황상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젯밤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했다는 보도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15일에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약 2,5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는 300조 원 정도 돼요. 중국산 상품 관세율을 25%에서 3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스몰딜로 인해서 일단 보류가 됐죠. 또 그리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에 대해서 400억 달러까지 수입하기로 했는데 그 규모를 좀 늘려가지고 500억 달러로 늘리는데 일단 합의를 봤다고 해요. 일단 미국에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쭉 보면은 특히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일단 합의는 했지만 그 합의를 한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이제 서명하는 준비 작업하는 데는 3주에서 5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으로 가지 않는다면 양국 정상이 만날 수 있는 길은 다음 달 11월 16일, 17일 그때쯤에 칠레에서 APEC이라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 정상회의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번 합의된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스몰딜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국 정상이 사실은 조금 바쁘죠. 시진핑 대통령 주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축출설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고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장 빨리 그 사람들이 미중 무역 전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지금 현재도 물론 느끼고 있지만은 미국에서 연례 행사로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 세일 행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11월 29일로 일단 예정돼 가지고 있는데 미중 무역 전쟁에서 이번에도 또 틀어지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이미지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재선을 위해서는 이번 스몰딜에 깽판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힘들어요. 10일 날 미국의 그 비영리 재단들이 있거든요. 그 경제조사기관에서 거기 그 중에 하나가 컨퍼런스 보드라는 그 경제조사기관이 있어요. 그때 2020년 경제 전망 설명을 했는데 지금 그 2016년부터 중국의 지난 5년간 경제 성장률이 한 실질적으로는 4% 정도 된다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다 이 말이죠. 시진핑 그 주석이 등극한 이후로 계속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중국 인민들의 불만이 점점 생기겠죠. 하지만 중국은 워낙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터넷상으로 표출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중국이 우리나라 같이 좀 자유롭거나 미국처럼 자유롭다면 벌써 저 탄핵 이야기는 몇 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여튼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그 중국 노령과학연구센터에서 발표를 한 자료를 보면은 그 베이징 같은 경우는 이미 노인 인구가 24%를 넘는데요. 베이징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중타이 정권에서는 한 2021년 되면은 중국 전체를 봤을 때 65세 이상 인구가 14%가 넘는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대요. 또 그리고 아마 2031년 정도가 되면
중국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쁩니다. 성장을 해서 좀 뭔가 일어나야 저렇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더라도 어떻게 버텨나갈 수가 있는데, 이미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미국에서 이렇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으로 패권 전쟁까지 이렇게 번져가지고 그 성장에 자꾸 이래 걸림이 되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바쁘죠. 만약에 중국이 이번에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게 돼요. 미처 성장하기도 이전에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장 동력이 이제 촥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바쁘고요. 미국도 바쁩니다. 일단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은 서머디를 합의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정황상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나 깽판 놓기는 힘들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 아닙니까? 물론 이뿐만이 아니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또 그리고 뭐 전 세계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각국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자꾸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지환 지투 아닙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경기 부양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게 해결되면 다른 것들도 쉽게 풀려갈 수 있다고 보는데, 여튼 정황상 저 두 정상이 깽판 놓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 상승에 조금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다음 달 7일에서 열리는 저 회의까지 16일, 17일까지 한 달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다고 보면은, 그럼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투자자들은 뭘 보냐면 기준금리를 보지 않겠나 일단 싶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날 검토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7월 달하고 9월 달하고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상가가 빈대가 많죠.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을 조금 도우려고 경기를 좀 회복시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 우리 기준금리 인하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리고 10월달 이번 달 말 정도 되면 29, 30일 그때는 미국 연준에서 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에서 저렇게 선물들이 나와가지고 좀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굳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래서 뭐 그래도 지금 다음 주부터 나와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표들 참고해서 하겠지만, 지금 정황상 봐서는 미국에서는 이번에는 뭐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고요. 우리 시장 이번 주 수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일단 하락은 조금 멈춘 듯합니다. 지금 조금 멈춘 듯해요. 약간 반등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데 아직 중형주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일단 대형주부터 돌아서고 있는데, 저렇게 대형주가 돌아서는 이유는 어제 분석해 드렸듯이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이외에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면 그냥 삼성전자입니다. 한국 이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그냥 한국 주식시장을 대변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 나가면 다른 것들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지금 외국인 및 기관 투자자들이 개인들의 물량 한 1억 1천만 주 정도 남아있는데 그걸 계속 흡수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분위기가 괜찮아요. 수급적으로도 괜찮고 재료적으로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주요 종목을 보면은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LG전자, 신세계 인터내셔널, 현대미포조선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매번 나옵니다. 매번. 그죠? 매번 나오는데
투자 시기로 보면은 사실 이때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좋았냐고 하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는 것은 개인들의 매집 수량입니다. 셀트리온 어떤 정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셀트리온에서 총 발행된 주식이 있는데 장기 보유 물량 대주주가 보유한 물량을 제외하고 뭐 공매도도 포함해 가지고요. 여러 시세 차익 목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들을 쭉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2017년 요때쯤 있잖아요. 뭐 그 이전에도 있을 거예요.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많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들의 물량을 이제 세력들이 털어먹으면서 이렇게 주가를 올렸고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개인들의 물량을 먹으면서 주가를 좀 견인하려고 한다면 털어먹을 물량이 별로 없다 아닙니까? 보이시죠? 저 화면에 보인다 아닙니까? 여기 보이죠? 그러니까 상승 여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보고 자꾸 이렇게 좋다고 말씀 안 드리는 겁니다. 살라 그러면 이때 샀어야죠. 이때 사야죠. 자, 일단 아모레퍼시픽도 한번 봅시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개인들 물량으로 보니까 앞서 본 셀트리온하고 어때요? 자, 개인들이 여기 물량이 없었죠? 이 부분 보세요. 물량이 없었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희한하게도 물량을 이렇게 매집해 가니까 주가는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이죠? 자, 근데 셀트리온에 비해서 현재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탈탈 털어먹을 손쉬운 먹잇감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낫다. 이 종목 분산 비율 잠시 좀 봅시다. 자, 분산 비율 잠시 보면은 분산 비율도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세력들이 분산 비율 빵에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죠. 그런데 이때는 개인들의 물량을 미처 다 털어먹기 전에 세력들의 분산 비율 100을 찍고 주가가 이렇게 해서 세력들의 분산 비율이 이때 다시 빵이었는데 분산 비율 상으로 보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매수 시기가 있었네요. 일단은 분산 비율이 앞으로 100을 향해서 간다 보면 일단 이 종목은 분산 비율을 참고로 해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한국조선해양 보면 자,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보세요. 개인들의 물량을 보면 그냥 답 나오죠. 개인들의 물량을 가장 많이 가졌을 때가 저점입니다. 희한하지요. 참, 이 개인 투자자들 정말로 주식 투자 못합니다. 저 인터넷 게시판 보다 보면은 뭐 네이버나 이런 뭐 전공 관련 게시판들이 있잖아요. 종목 게시판. 거기에 있는 하다못해 이제 사람들이 이해는 합니다. 내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데 좋다고 해서 샀단 말이지. 뭐 경로는 다양할 수가 있어요. 누가 추천해 줬을 수도 있고 또 뭐 뉴스 같은 거 보던가 아니면 방송 같은 거 보다 보니까 이 종목 괜찮다 해서 샀는데 사고 나서 보니까 이 대책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니까.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은 뭐 네이버 정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정권 관련 토론하는 데 가서 그 게시글 읽어보겠냐고. 근데 이 개인 투자자들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은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고 팔면은 이렇게 주식이 오르는데 그 게시판에서 뭐가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마음은 이해해요. 워낙 답답하니까 그런 게시판 가서 뭐라도 없나 해서 살펴보시는데 일단은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싼 게 잘못이죠. 모르면 안 사는 게 좋은데 일단 뭐 주식 투자를 조금 하려 그러면 그런 게시판 글 읽으면서 쓰잡대기 하는 거 낚시글도 많아요. 보면은 싸가지 없는 개인들도 엄청 많고 어떤 때는 뭐 정신병자 같은 글을 쓰는 개인들도 엄청 많고 지 주식 조금 오르면 좋다고 그랬다가 조금 떨어지면 뭐 온갖 쌍욕을 다는 개인들 많습니다. 뻗어가면 대주주 뭐 욕해가 때리 죽인다 그런 사람도 많고요. 그런 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하십시오. 공부. 자, 한국조선해양은 개인들 물량을 보면 털어먹을 게 별로 없다 아닙니까? 가긴 가겠지만 어렵죠. 왜 어렵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안 털어먹으면 누가 이 종목 한번 끌고 가고 싶다면 누구 물량 털어야 되겠어요? 세력들 물량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들은 무식해서 털어먹기 좋은데 세력들은 나름 쥐도 공부 좀 해낸 애들이 돼가지고
최소 이 정도 뭐 정군에서 취직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뭐 투자자산 운용사 이런 자격증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은 대충 알고 있거든. 그리고 이제 막 연습해서 이런 돈까지 굴릴 정도면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그 걔들 상대로 전문가끼리 털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모레퍼식비처럼 개인들이 물량이 많을 때 아니면 한국 조선해양 이렇게 개인들이 물량이 많을 때 털어먹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이때 상황과 이때 상황 좀 달라 안 보입니까? 가격이 얼마 가겠냐고. 그래서 좀 더 기다렸다 가야지. 시간이 걸린다 이 말입니다. 자, LG전자 보시면 아이고 말 놓은 김에 좀 더 봅시다. 자, LG전자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이미 많았죠. 많았는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파니까 주가 우째됐습니까? 올라갔죠? 참 답답하다 이거 보면은. 돈은 벌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그래 사다 보이면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튼 이렇게 LG전자 보면은 개인들의 물량 털어먹으려고 해도 털어먹을 게 별로 없죠. 그렇다 보니까 값이 얼마에 가겠나 이 말이야.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번 봅시다. 아이고 또 나오네. 안 볼 수가 없다. 답답하다 진짜 내 머리 아프다. 자, 개인들 물량 이렇게 많이 들고 있을 때가 주가가 살 때입니다. 또 그리고 개인들이 물량이 이렇게 막 개인들이 사면 이렇게 주가 떨어져요. 또 그리고 개인들이 파니까 주가가 뭐 하늘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개인들이 지금 조금 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자, 이 종목도 주가 들어 올리려고 하면은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아야 되겠죠. 딱 봐도 안 좋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뭐 장기 투자해서 들어갈 그거냐. 뭐 수급적으로 보고 뭐 짧게 한번 먹어본다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좀, 그렇죠. 자, 현대미포조선 한번 봅시다. 자, 현대미포조선도 우째일에 똑같노. 그죠? 우째일에 똑같노. 개인의 물량이 여기서, 여기에 최저점이다. 그죠? 주가는 희한하게도 여기 거꾸로 갑니다. 개인들 물량이 이렇게 오고, 줄어드니까 주가는 이렇게 올렸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참 힘 빠집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수급 분석 이야기해도 뭐 참, 아이고, 말하면 뭐 하겠노.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가르쳐 줘도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고 모른다 하면은 답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거 이야기해 줘도 그게 좋은 건지 모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아는 분들이나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수급 분석 열심히 공부해서 아직도 남들이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헛발질 할 동안에 우리는 돈 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공부해서 잘 알면 어째 되겠냐고. 그죠? 저런 무식한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 틀어 먹을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갈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뭐 좋은 상황은 일단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몇 종목 봤고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세력들의 관심 종목은 자 불러드릴게요.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한국조선해양, LG전자, 신세계인터내셔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러면 플랜 A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플랜 A에서 LG전자는 이때 다 팔아먹었습니다. 이 참모들 잘 보시면 개인들 거꾸로 가잖아요. 그죠? 뭐 이때 개인들의 물량이 많았고 이때 개인들의 물량이 작았잖아요. 참모들은 개인들 매매 거꾸로 가죠. 개인들 저기 어설프게 게시판 들어가서 물어보고 하면 안 돼요. 그냥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어떤 마을에 환자가 생겼어요. 그 마을 사람 100명이 다 모였답니다. 다 모여가지고 아이고 배 아파서 죽는다고 합니다. 환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입을 떼요. 와, 큰일 났다. 저 사람이 한 번도 배 아픈 적이 없었는데 배가 아파서 똘똘똘똘 구르네. 저거 맹장염이다. 저거 놔두면 죽는다. 빨리 병원 가야 된다. 아니다, 저건 암이다. 별소리 막 다 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 길을 가던 의사가 그 장면을 보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진단을 쭉 진찰을 해보니까 물론 의사도 경험상 쭉 생각해 볼 때 이거 배달 났다고
그냥 집에 가서 좀 쉬면 되니까 그냥 쉬면 된다 하니까 나머지 100명이 그때서야 어이구 맞다 배탈인갑다. 그게 배탈이지 이란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어설픈 저 초짜들 100명 모아가지고 100명 백날 상의 해봤자 답 안 옵니다. 초짜들 모인 데 가서 백날 상의하고 뭐 서로 물어보고 의논하고 우리 잘해보자고 하면 뭐하노. 다 초짜인데 아는 게 없는데 전문가 하나 툭 튀나고 말 한마디 하면 끝입니다. 주식 투자 잘하고 싶으면 어설픈 초짜 있는 데 가지 말고요. 하다못해 정한다면 주식 투자 대가들이 쓴 책이라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십시오. 자, 여튼 셀트리온도 뭐 그래요. 이제 참모들 매수하고 있지 않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뭐 이때 매수해서 이때 한번 잘 팔아먹었고 또 이때 매수해 가지고요 잘 팔아먹고 현재 보세요. 참모들 개인들 물량이 별로 없으니까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예전에 잘 해먹었는데 이때 참 잘 팔아먹었는데 정말 훌륭하게 팔아먹었는데 이번에 물렸습니다. 물려 있어요. 참모들이 현재 매수 중이고 물려 있습니다. 한국조선의 양도 지금 관심 가지고 있지 않고요. 현대미프조선도 팔아먹고 관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랜 A로 살펴보니까 참모들이 현재 매수 진행하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 중심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들께서 수급 분석을 좀 더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창에 가치투자연구원을 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들이 많으니까 좀 더 공부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 주 시장 중심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을 살펴본 결과 가장 유효한 전략이라 하면 현재로서는 세력 분산 비율을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시황을 마치겠습니다.